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51년생 남자분 케이스인데요.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도 한가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번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이력을 먼저 보시면 2007년에서 2009년 용두동, 송정동, 그 다음에 중곡동, 자동차 시장 1길, 이게 이제 용답동입니다. 그다음 용마산로 30길, 여긴 중곡동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무상거주, 보증금이 있어도 300에 월 23만원, 그 다음에 무상거주, 후배의 거주지에. 그 이유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7년간 의류 원단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였는데,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바지 사장이었죠.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징역 10월을 복역합니다. 의정부유도소에서. 그건 이 프라자를 운영할 때 조세 포탈 혐의. 뒤에 보면 세금이 뭐 한 30몇 억 나옵니다. 사실은 파산 면책의 실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조세가 일단 워낙 많아서요. 그래도 일단 뭐 면책을 받는 게 좋죠. 2017년 4월에서 7월까지 주차관리원. 그 다음에 계속 일용직입니다. 2012년에 이제 파탄이 일어났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난 누구누구의 권유로 의류 원단 업체인 땡땡 프라자의 바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회사 부도 후 거액의 세금 포탈죄로 무자료 거래,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현재는 일용직 수임만으로 채무를 감당하 파산에 이르렀다. 이미 2014년도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한번 했는데, 예납 비용이 아마 이 당시에 뭐 200만원, 300만원 한 시절입니다. 예납 비용 미납으로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을 당하면 다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 신청, 면책 신청은. 부모님 현황을 보시면 94년도에 이미 9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20년째 별거 중입니다. 배우자는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4명인데 대부분 딸들은 다 2명은 가정주부고요. 막내들은 잘 모릅니다. 뭐 거의 뭐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돌보질 못해서 뭐 아마 자녀들은 어머니하고 배우자하고만 이제 연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채무는 1억 7천이고요. 대부분 그 사업자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6억 6,900입니다. 이 동대문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이게 이제 무자료 거래를 해서 추징을 당해서 그럴 겁니다. 바지 사장이 이제, 바지 사장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하면 실질 업주한테 귀속이 되는 어떤 그런 판례가 있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미 그 실질 업주는 죽어서 이미 끝났죠. 그래서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남 합천군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전에 합천군에 있는 매매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이미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제 배우자 재산이 있습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배우자 명의로 1억 원 정도 되는 빌라가 있습니다. 97년 6월 7일 날 배우자가 취득을 했어요. 20년 됐죠. 20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통상적이면 배우자의 재산이니까 기여도를 감안해서 환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제 바지 사장 쓰는 바람에 거액의 빚을 지고 거액의 재단 채권, 조세 채권을 부담한 걸로 봐서는 뭐 제대로 가족들 돌보지 못하고 그 20년간 별거한 게 아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도저히 한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채무자는 경남 합천군에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중 한 필지인 합천군 이 번지는 타인에게 매각을 하였으나 선순위 국세 체납 상태에서 매도를 하였으므로 이건 무효입니다. 사실 상대적 무효죠. 국가 입장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중에 경매를 넣으면 이 매수인은 국세에 이제 밀리죠, 순위가.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셋빌지의 토지는 국세 체납 16억 원이죠. 과다로 환가 실익이 없으므로 관제인은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97년 6월 7일 취득한 성북구 종암동의 빌라 주택이 있으나 채무자의 진술로는 20년째 별거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사실상 20년간 가출한 상태인 거죠. 채무자의 채무가 2010년경 땡땡 프라자의 사업 보증 채무와 조세 포탈로 발생한 국세이므로 채무초가 훨씬 이전인 약 15년 전인 97년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되고 환가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입니다. 최근 상담을 주시는 분의 대부분이 아마 부부 재산 같아요. 부부 명의의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이제 과거 이혼을 분물하고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가를 당할 수 있는 건지, 이혼을 벌써 뭐 10몇 년 전에 했는지 환가를 당하는지. 결국은 이제 배우자, 채무자만의 재산은 사실은 다 자가진단이 되죠. 근데 이제 배우자의 재산은 사실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변호사도 관제인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관제인은 권한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조사를 하죠. 그렇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고민을 하고 그 이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환가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뭐 제가 이런 케이스를 올리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또 현재 질문을 받아도 정확하게 진짜 100%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판사, 관제인별로 또 생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경향은 말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뭐 100%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사실상 뭐 뚜껑을 열어보고 경과가 지나봐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그만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자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항고심에서 바라본 개인회생 절차 거기 밑에 각주에 나오죠. 그게 시사점이 크죠. 왜 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뭐 파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가장 이상한 답이 나오죠. 일반인의 법감정, 일반인의 감정, 그죠?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민법에는 별산제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추정하지만, 각자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죠. 그렇지만 일반인의 어떤 법감정,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그런 문구가 분명히 봤죠. 판사님 쓰신 글에서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재생목록에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모아놓을 겁니다. 거기에 관한 어떤 문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어떤 가장 궁금증, 파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하게 지금 있는 대로 사는 게 낫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 면책도 못 받고 환가를 당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